즉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용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SNS 채널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올리는 것만으로 끝난다면은 별 무리가 없겠으나, 이제 관광 홍보를 위한 SNS를 활용한다면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 맞는 메시지를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겟을 설정할 때 어떤 관점에서 타겟을 설정해야 되는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용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PR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PR과 광고, 또 PR과 선전, 그다음에 그 PR 광고 선전이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람들을 구분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중, 공중, 군중. 우리는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구분이 있고, 그 다음에 PR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SNS 컨텐츠를 제작하고 그걸 어느 채널에 실을 건가에 대해서 해안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먼저 PR의 이해인데요. PR은 뭔가요? 속된 말로 일반인들은 PR 하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정 조금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PR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영어로는 Public Relations, 즉 공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PR입니다. PR 관련 유명한 이제 사람이 2분이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버네이즈와 아이비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비리라는 사람은 그 미국 철강 회사인 록펠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록펠러가 미국의 유명한 철강 회사 회장이었죠. 그 록펠러의 이미지 메이킹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주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많은 정보를 알려서 그 사람의 노출을 많이 시켜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초기에 PR의 선구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분이 이제 버네이즈라는 사람인데요. 이 버네이즈는 미국 1차 세계대전 윌슨 대통령과 함께 미국 공보성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PR을 체계화했다. 그래서 PR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뒤에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PR이 발전해 오다가 커틀립 센트, 미국은 서성이 책을 쓰면 그 제자가 함께 and 또 and 이렇게 해갖고 계속 개정판을 냅니다. 여기는 커틀립과 센트는 이제 커틀립이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라고 해서 또 그 손자 버린 제자가 같이 이제 개정판까지 지금 3판까지 개정이 된 책인데요. 거기에서 PR의 정의를, PR은 상호 만족할 만한 쌍방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해서 사회적 책임 있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 통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이다라고. 처음 들으니까 복잡하고 뭐가 뭔지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웨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메시지 교환을 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는데 그냥 보자 번개팅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계획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낸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PR은
쌍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그 의견이 상호 이해를 시켜서 그 이해가 이루어지는 계획된 노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PR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냐? 진실을 담아야 된다. 진실된 정보가 아니면은 이미 그 PR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케팅 영역에서 이 PR을 자꾸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시장에서 제품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 제품을 어떻게 잘 팔리게 하기 수단으로 도입된 게 마케팅입니다. 그 마케팅은 결국 뭡니까?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마케팅을 새롭게 제대로 고객과 즉 소비자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지금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PR이라는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케팅 PR, MPR이라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PR은 굉장히 델리브레이트 사려 깊게 접근해야 된다. 공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해를 구해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서 피드백을 얻도록 설계해야 된다. 왜 피드백을 얻어야 되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갖고는 PR이 아니라는 거죠. 쌍방향으로 서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된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활동입니다. PR을 한번 전달해갖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왜?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일정 부분 동안은 계획되고 유지되고 관리되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과가 있어야 된다. 효율적인 PR은 개인, 조직,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행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자,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뭐 수백 조를 지금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출산율 제고에 대한 서로의 용인된 이해 없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성과가 없는 겁니다. 서로 계획된 노력에 의해서 실질적인 행동이 기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실패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 판매하게 될 때 그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생산해야 되는데 기업 오너가 마음에 든다 생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리지도 않고 결국 접어야 됩니다. 기업은.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이익, public interest. 이건 기업의 이익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익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 지금까지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시행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케팅 관점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비자의 니즈와 원칙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관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PR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익, 즉 의미 있는 PR 활동이라는 것은 논리적 근거 중에 공중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 진실된 가치 이 기반 위에 메시지가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PR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수용자로부터 피드백을 통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 펑션의 기능 갖고 있다. 그냥 우리끼리 친해지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 PR은 요즘은 최고 경영자가 PR 능력을 가진 사람을 경영자로 임용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는 PR이 스태프 조직이고 참모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경영 리더로서의 자격을 가지려면 PR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PR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R은 공중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서로 이해의 수준이 맞아서 그래서 기업 이익과 공중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런 활동이다 보니까 오늘날 PR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단순히 마케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에 PR을 도입해서 MPR 개념을 도입할 정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R과 관련된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봤죠. 광고, 홍보, 선전. 광고, 지난 시간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복습하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광고란 것은 돈을 주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다. 선전은 돈은 주지 않지만은 매우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의도 속에는 진실이냐 아니냐는 둘째 문제다.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은 선전.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이제 선거전에서는 이제 선전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는 돈을 주지 않는 대신에 어떤 문제냐면은 상호 이해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고 그래서 매우 정교하고 사력 있게 접근하지 않는다면은 PR의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먼저 이제 PR과 광고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둘 다 설득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광고도 유료로 돈을 주고 행하는 거지만 어떤 제품을 사게 만드는 점에서 설득이라고 볼 수 있고 PR도 돈을 주고 행하지는 않지만은 그 행위 자체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상품을 판매 또 하는데 중점을 둔다면은 PR은 서비스 영역. 광고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둘 다를 개념한다. 그러나 PR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자나 판매자 그 자체가 공중의 호의를 공중으로부터 호감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 광고는 제품을 판매하는 게 목표다. 그러나 PR은 판매가 아니라 그 대상이 그 메시지를 보낸 대상에 대해서 호의를 얻는데 목표를 둔다. 그래서 PR 조직과 공중은 쌍방 소통,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형성 유지되는 것이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계속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호흡하고 발전해 나간다. 그 다음에 PR 매체는 홍보에 대해서 PR주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거의 없다.
PR을 행하는 사람이 매체에다가 뭐 대가를 지불한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순간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뭐 사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막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기사를 잘 실어줍니다. 뭐 이번에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고 이 제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사. 근데 딱 밑에 보면 어떻게 나와? 그 회사의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는 그 기사를 내기 위해서 광고를 집행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초기에 잠깐 관심의 대상이 될지언정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PR주가 제공하는 홍보 자료를 보도할 의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자가 봐서 이 메시지가 뉴스 가치가 있으면 보도해 줍니다. 그러나 뉴스 가치가 없다 하면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PR주가 보도 자료를 보낸 걸 반드시 홍보 기사로 내줄 의무는 없다 이거죠. 근데 광고는 어떻습니까? 자, 매월 며칠 날 신문 또는 방송 또는 SNS 페이지 광고에 내달라 라고 요청하면 광고는 반드시 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PR 메시지의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다는 거지. 통제할 수 없다. 또 PR 주는 홍보 자료에 대해서 외부적인 표출이나 관한 통제력 행사, 즉 아까 반드시 기사를 실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것들 반드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광고는 광고주가 대중 설득 영향에 위하여 매체를 이용했는데 광고를 행해서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받은 매체에서는 반드시 광고를 실어서 내보냅니다. 그 대신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광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광고의 메시지이지 그 광고를 집행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광고에서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고 메시지 지면이나 시간을 구입하면 메시지는 전파가 되는 거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전파가 되지 않는 거고, 광고주가 제공하는 광고물은 법적 윤리적 하자가 없는 한 게재하거나 방송을 한다.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율심의구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정위라고 그러죠. 공정관리위원회에서 뭐 허위, 과장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전 검열을 했습니다. 광고를 갖고 와서 이게 광고를 집행해도 되느냐 하고 확인하고 광고를 했으면 지금은 이제 사후 검증을 합니다. 자율심의기구라든가 자체 검증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씻습니다. 실어내고 만약에 이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됐어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판단을 근거해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또 광고주는 광고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갖고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매체사하고 협의해서 자, 이 광고를 내는데 100만원 100만원 지불하게 되고 그럼 반드시 실어야 돼요. 만약에 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싣지 않은 근거로 해서 제재를 가하겠죠. 매체사에다가. 자, 광고와 PR의 차이점은 광고는 돈을 지불하고 행하기 때문에 광고주는 완전한 통제를 갖고 있다. PR주는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력이 없다. 그 싣거나 기사를 내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매체사의 편집 부서의 담당자, 책임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흔히들
그걸 게이트키퍼라고. 우리 게이트키퍼는 문의 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말서 축구 경기에 골키퍼와 같은 거예요. 골키퍼가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그건 뭐 역할이 문제지. 그건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런 축구에서는. 그러나 기사를 신느냐 안 신느냐의 결정권은 매체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통제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의 문제, 막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변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R과 선전입니다. PR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쌍방향 간에 서로 이해를 도모해서, 그래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거지만, 선전은 상호 이익이 아니죠. 행하는 자가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 전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흑색 선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행위가 이제 선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과 PR은 둘 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앞에 광고, PR도 설득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광고, PR, 선전은 모두 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일방적이냐, 쌍방향이냐, 일방적이냐, 일방적인데 의도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차이점들이. PR은 좋은 공중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양측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면이 특징이라면, 선전은 현실의 관행에 있어서 사실 은폐하기도 하여 허위적인 정보 유포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한다. 무슨 얘기죠? 여론 조작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선전은 여론에 그래서 이용되는 뭐 사악한 기술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전은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고안인데, 통상 선전에서는 여론 조작을 위해 타당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적이며 오도적인 정보 유포, 진실 왜곡 등의 파괴적인 PR 활동을 하고, 그래서 PR과는 구별을 한다는 거죠. 위에 독일 나치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 나치의 선전사항이 누구였죠? 게벨스. 유명하죠. 게벨스에 의해서 고안된 이런 정치 선전 도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특히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대중, 공중, 군중입니다. 대중은 한마디로 모래알 같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공중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군중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 공중, 군중이 모두 다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수요를 보면 대중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중, 그 다음에 군중입니다. 대중은 지위, 계급, 직업, 학력, 재산,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위나 계층을 초월한 현대사회 구성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해수장에 모래같이 엄청난 많은 다수를 얘기합니다. 여기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만 익명성입니다. 서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이건 누가 어느 때 어디서 훅 나타날지 모른다. 이걸 굉장히 무서운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렇게 수많은 대상을 하는 불특정 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은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 만약에 내가 삼성의 제품을 샀다. 삼성 제품을 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면 서비스센터 가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과 나는 삼성의 입장에서 내가 공중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특정 공공 문제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거나 그들 관심 정책 결정 고려 대상이 되는 다수의 사람들을
공중은 연속적인 집단이 아니고 특정한 쟁점이 발생할 때 일반적으로 형성됩니다. 군중은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동기 움직임이 쉬운 사람을 우리가 군중이라고. 군중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한 예로 내가 서울역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뭘 유인물 갖고 독재자 물러가라 하면 그게 모인 집단이 일시에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을 군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중, 공중, 군중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타겟 설정할 때 광고를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광고합니까? 바로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광고를 합니다. 공중은 PR은 바로 공중을 대상으로 PR을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타겟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과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 군중은 뭐냐? 선동을 할 때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은 군중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대중이나 공중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은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호불호가 바뀌지 않겠죠. 그러나 군중은 일시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건 언제든지 여론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은 대중은 광고 행위를 할 때 대중을 타겟으로 한다. PR은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 선전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뭐 이런 매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